자, 안녕하세요. 꼰쌤입니다. 자, 오늘 미리 제가 예고해둔 대로 끝까지 가보자 시리즈를 이제 기획 중에 있어요. 자, 오늘은 제미나이 프로인데 계속해서 노트북 LM, 그 다음에 그록, 그 다음에 5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챗GPT도 아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흔해 빠진 그런 소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맨날 무슨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벤치마크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끝까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기획으로 해서 시리즈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제미나이 프로에 대해서 와, 이런 것까지, 야, 이 사람은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하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분야의 이 제미나이 프로 하나만큼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정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유료 모델이랑 무료 모델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료 모델은 이렇게 돼 있고 무료 모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사용상의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기준으로는 유료 모델 기준으로 $20 짜리니까 그 유료 모델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댓글 보시니까 아, 무료 모델에는 이게 안 보이던데요. 당연히 안 보이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20짜리 유로 모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좀 아끼시고, 우리 제미나이 프로 $20니까 이거 하나만 하셔도 당분간은 다른 AI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세요. 그거 겨우 한 달에 $20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삶이 바뀌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를 21장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모자라요.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하려면 100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출판사들이랑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책으로 출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만약에 책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책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런 혜택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시고요. 잠깐 광고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미나이 프로 모든 기능에 대해서, 극한 활용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했는데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애매하게 갈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보면 한 3시간, 4시간을 찍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30분 동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AI를, 즉 제미나이를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키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예, how to를 가르쳐 드립니다. 예, 어차피 둘 다 how to긴 하네. 그래서 제미나이를 저는 지금 뭐 기본적인 거는 그냥 대충 설명을 하고요. 진짜 실질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는 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을 또 하나씩 짚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메뉴를 들어가시면 나머지 메뉴들이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제가 뭐 설정하는 것도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요 예약된 작업 같은 것도 되게 유용합니다. 예약된 작업은 뭐냐? 자, 매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 예약된 게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매번 시간에 따라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AI 뉴스를 가져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 AI 활동은 봤고요. 요거 좀 많이 씁니다. 요 임시 채팅이라는 게 뭐냐면, 임시 채팅을 누르시면 얘는 이거를 학습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임시 채팅을 누르시면 임시 채팅은 72시간 동안만 저장되고 내용이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민감한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제미나이는 저한테 페르소나가 돼 있잖아요. 저한테 개인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들을 좀 질문하거나 조금 애매한 것들 질문하고 싶을 때, 기록이 안 나오고 싶을 때는 여기다 하시면, 얘네들이 말로는 학습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학습을 시키지 않고 바로 72시간 동안만 저장됐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도 저는 어쩌다가 가끔 사용합니다. 이때까지 제미나이랑 대화했던 거하고 약간 어긋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이제 ChatGPT한테, 제미나이한테
뭐 연애 관련, 그 뭐 연예인들, 뭐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하여튼 저랑 좀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여기다가 해야 어차피 사라지고 학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에 대한 일관성을 지키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을 하시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런 거 보려고 여러분들이 오신 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보시면, 자,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자, 상상력의 문제예요. 저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건쌤은 역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재미나이 가지고,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하는구나. 네, 상상력이 문제입니다. 상상력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아,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고민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의 문제이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제미나이가 좋냐. 챗GPT, 여러분들 하는 것 대부분 다 그냥 단순 요약을 해요. 이거 어떻게? 뭐 요약해줘. 뭐 이렇게만 하는데, 제미나이나 대부분의 지금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그록도 마찬가지고, 맥락과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AI들은 요약해줘, 뭐 생성해줘, 이렇게만 끝났죠. 근데 지금의 LLM, 제미나이 프로뿐만이 아니래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제미나이 프로 같은 멀티모달이라고 했죠. 음성, 도표, 그림, 그 다음에 이런 PDF, 장문의 문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때려 넣어도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의도를 읽어내요. 아, 이 사람이, 이 사용자가 왜 이런 내용들을 때려 넣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맥락을 읽어서 우리에게 최종 인사이트라든지 추론을 해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자료가 되게 많으면 우리는 하나하나의 나무들만 보잖아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수백 권의 책, 아니면 수백 권의 문서, 수백 페이지, 아니면 수십 개의 녹음 파일들을 다 분석을 해서 숲을 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자료들 안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AI의 위대함이고, AI가 우리가 AI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들은 자료가 많으면 나무를 본다. 근데 얘들은 그 많은 자료들 가지고, 그 많은 나무들을 가지고 뒤에서 딱 올라와서 숲을 보게 된다. 그런 노하우를 그런 노하우 때문에 AI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짧게만 넘어갈게요. 일단은 뭐 100만 토큰 콘텍스트 창. 이게 뭐냐면 책 한 10권 정도에 되는 그런 분량을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300페이지짜리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한 10권 정도의 내용이 보통은 100만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권, 300페이지짜리의 그 10권을 한꺼번에 얘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글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동시에 이해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런 맥락, 패턴들을 인식을 해주고 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짜잔. 자,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대충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찍찍찍 긋는 거예요. 연필로.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아, 여기는 사진을 넣고, 여기도 사진을 넣고, 여기다 구매 버튼을 넣고, 여기다 어떤 단어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얘한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 손그림을 그대로 작동하는 HTML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코드를 짜주고 애플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창작력, 그 상상력과 그걸 바탕으로 한 얘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력만 있으면 뭐해? 얘한테 시키기 위해서는 기획, 즉 프롬프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프롬프트로 지시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그러면 나머지 뭐 코딩부터 해서 보여주는 건 얘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 제가 다 검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메모한 거 있죠. 그냥 여기 회의 듣다가 메모한 거 찍 찍어 놓고 야 이거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글씨가 악필이 아닌 이상 다 보고 그걸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인포그래픽이에요. 여러 가지 글 있는 거를 잘 못 읽어요. 너무 글씨가 너무 많으면 못 읽어. 그거 언제 읽어? 집중도 안 돼.
그런데 그거를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대시보드라고 하죠. 가시화를 해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기 쉽더라.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것도 비슷한 거예요. 뭐 회로도 같은 거 이렇게 뭐 이거 뭐 저항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들도 손으로 그린 공학이라든지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그려서 붙여내면은 여기에 알아서 또 그려준다. 특히 수학이나 공학 능력은 뭐 엄청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실에서 끄적끄적 됐던 거, 손글씨 메모, 이런 것도 이렇게 보통 해놓잖아요. 저희가 요거 그대로 찍어서 재미나이한테 시켜서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리하거나 이거 어떤 내용이지, 그럼 다음 액션 플랜이 뭔지 라는 추론을 시킵니다. 추론을.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단순히 회의를 요약한 게 아니라 야, 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액션 플랜이 뭐가 돼야 돼?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야? 라는 것들을 다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보면 이거 회의록을 가지고 요약만 하고 뭐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는 다 어떤 AI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게 아까 뭐냐? 더 복잡한 지시. 아까 야, 이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놓친 거. 우리가 그러면 다음 액션 플랜은 뭔지까지도 지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요즘은 다 회의록을 다 요약을 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만약에 3명이서 나눠서 썼다. 뭐 마케팅이 있고 디자인팀 있고 개발팀 있다. 그 옆에다 표시를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할인 목록까지도 해주고 심지어는 녹음을 했다. 음성 녹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자를 분석합니다. 만약에 3명이 마케팅팀 팀장, 디자인팀 팀장, 개발팀 팀장이 만나서 회의를 해서 그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화자, 즉 마케팅 팀장이 했던 말, 디자인팀 팀장이 했던 말, 개발팀 팀장이 했던 말을 음성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요약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 더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요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해보세요. 제가 이거 다 데모로 보여주려면 진짜 3시간이 아니라 8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잘 여러 번 들어보시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낭비되는 시간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좋죠. 이게 뭐냐면 책들, 유명한 논문이나 아니면 책들이 있죠. 책을 저는 다 안 읽습니다. 이렇게 그냥 찍어 놓고 자, 이 책들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려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책이 많이 있는데 요즘 웬만한 것들은 다 외서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외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출간된 서적, AI 관련된 책들 많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다 아마존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여기 지금 논문이라고 한 거예요. 최신 논문들 같은 경우들을 5권을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책 제목이 유명한 거면은 너무 최신 거만 아니면 이 논문이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에 스콜라라고 있습니다. 스칼라. 거기 논문을 다 뒤집어 등록을 해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와가지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표지만 보고도 얘가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뭐냐? 저 같은 경우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게 물론 AI가 그린 거예요. 이게 보면 다 영양제나 약이죠. 막 흩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양제들에 대해서 설명해줘. 오늘 약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영양제 오메가3, 비타민 B, 마그네슘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제가 권쌤이니까 이 포인트를 알려줘요. 너 지금 보니까 복용하는 것들이 관리가 부재하다. 알약들이 뒤섞여 있고 약통이 막 열려 있는 것을 봐서 너는 지금 영양제를 과다 복용을 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영양제 섭취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해주라고 한 번만 했는데 얘가 분리를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나의 그 질문 스타일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항상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것들로 요구를 하더라고 해서 바로 또 연결해 줍니다. 자, 이게 뭐냐? 영양제들의 올바른 섭취 타이밍, 이걸 정리한 표를 작성해 주거나 이걸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복잡한 거 있으면 표로 만들어 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줘.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젠 얘 제미나이는 저한테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저는 요 한마디만 한 거예요. 이 사진 올려놓고 이 영양제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알아서 설명해주고, 네가 근데 요 땅으로 살고 있다, 요 땅으로 네가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자, 그 다음에 네가 봤을 때, 네 스타일로 봤을 때 이때까지 너는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 달라고 하고, 뭐 슬라이드를 맨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한 번에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맥락을 이해한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집어넣고 단순히 요약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맥락을, 이 의도를 이해하고 줄줄줄 자동으로 나온다. 여러분도 이거 다 저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가 저한테 개인화된 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어디다 넣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정에다 항상 넣어놨어요. 개인별 맞춤에다가.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넣어놔서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항상 질문하면은 여기를 참고해가지고 끌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제미나이를 그냥 뼈를 갈아가지고 설정 다 뜯어내가지고 우리가 빡빡 뜯고, 뜯고 즐기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이거 요리 재료들이죠. 아니면 이거 냉장고라고 해도 돼요. 냉장고에 있는 사진을 찍어 놓고, 자, 이걸 가지고 요리책을 만들어줘. 어떤 요리가 괜찮아. 라는 것들을 얘가 또 맥락을 파악해서 추천해 줍니다.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더니, 냉장고에 있는 사진을 그냥 찍어 놓고, 물론 좀 가까이 찍어야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 대신 칼로리가 좀 덜 들어간, 아니면 나는 야채야. 야채만 먹어. 베지테리언이야. 이게 맞게 요리를 네가 제안해줘. 그리고 그거를 요리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것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세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써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정으로 이게 멀티모달이에요. 이미지 분석해가 분석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응용을 해서 아까 말한 맥락을 이해를 해서 그 다음 그 생성물까지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시를 하는 것보다. 얘는 해줍니다. 제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설마 이런 것까지도 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또 질문해 보세요.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만들어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냉장고 사진 찍어 놓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약 사진도 한번 찍어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회의록에 정말 잘 요약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액션 플랜까지도 뽑아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거예요. 자, 녹음 파일을 분석해 줘라 했더니 얘가 뭐라면 결정된 사항 3가지를 지가 알아서 요약을 해주고요. 여기서 아마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를 낸 타이밍과 이 사람이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한 그 요약도 해주세요. 맥락을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당장 내가 내일 해야 부장한테, 김 부장한테 욕을 안 먹는다라는 그 리스트까지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거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도 되고요. 일단 요약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요약해 줘. 특이한 거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요약을 해줍니다. 아까 말한 거죠. 누가 화를 냈다든지, 누가 뭐뭐 때문에 짜증을 냈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카카오톡 대화방 있죠. 카카오톡에 그 단체 대화방 있죠. 거기에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 텍스트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 대화방에 대화록을 텍스트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옆에 카카오톡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 넣어요. 제미나이한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MBTI를 분석해줘. 물론 대화 내용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정확합니다. 뭐 한두 번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에서 회사에서 만든 그 단체 대화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자, 그거 그대로 떠서 여기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김 부장 MBTI가 뭐야?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조언이 정말 우와 하면서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다 이거 표를 만들려면요 정말 한 뭐 3박 4일도 모자라. 제가 말한 거 다 적어놨다가 진짜로 한번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를 20달러짜리를 200달러, 2000달러짜리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엑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같은 거 이렇게 복잡한 게 있잖아요. 대부분 회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물론 이제 보안이 좀 너무 보안 사항이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엑셀 시트 집어넣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복잡한 표를 보고 똑같아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추세를 분석해줘. 아니면 영업 매출, 이게 예를 들어서 12개월 동안의 영업 매출이야. 여기서 인사이트를 제공해줘라고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영업 매출 데이터를 보고 싹 다 분석해집니다. 몇 월 달에 뭐가 분석했고, 뭐가 있고, 뭐가 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얘가 다 맥락을 이해를 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더 다음 거로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월, 8월 달에 매출이 떨어졌어. 아, 그거는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주기만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이 엑셀표를 정보 데이터를 예측을 해주거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를 얘가 알려줍니다. 진짜 되게 놀라워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얘는 끄집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인간의 그 기억력이나 보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다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몇 분 지나고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까먹죠. 그렇지만 AI는 계속 분석을 하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며칠이 지나도 그 대화창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대화창을 빠져나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이어나가면 그걸 계속 그 학습을 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대화가 된다. 생산성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숫자 울렁증이 있는 사람도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우리는 무조건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가 뭐예요? 통찰력이잖아요. 넓게 위에서 보는, 아까 말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숲을 보면서 야, 너네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빵꾸가 나 있어. 너네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준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AI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또 있습니다. 예. 자, 40페이지라고 나와 있지만, 뭐, 80페이지가 됐든, 120페이지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예. 1000페이지도 될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토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뭐 200만 토큰도 지원한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때려놓고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12장이 됐던, 이 모든 내용을 10장의 핵심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해줍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던데 여기 들어가서 때려 넣고요. 여기 들어가서 캔버스로 해놓고 여기다가 사고 모드로 해야 돼요. 사고 모드 또는 프로 모드로 해야 됩니다. 아마 무료 사용자 분들께는 또 횟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20달러 아끼지 말고요. 투자하세요. 아이고 20달러 아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무조건 유료 모델 구매하십시오. 그래야 지난 시간에 계속 말했지만 노트북 LM도 우리가 좋아하는 노트북 LM도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저 무료 모델인데 이거 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유료 모델 하세요. 20달러 아껴서 뭐 어디다 도움이 될 건데. 네, 잠깐 잔소리였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많이 쓰고 있다라고 그러면 슬라이드를 안 만들어 주고 뭐 프롬프트 같은 건 만들어 주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얘기하면 잘 만들어 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보고서 준비 시간이나 임원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언제 이걸 다 봐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장에 원페이지 슬라이드라고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말 거기서 맥락을 중요하게 여겨서 계속 그 똑같은 말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장에 그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정말 알아요.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 밤새워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혹사를 시키고 고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 제미나이라든지 AI 쪽에 남들보다 그래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예, 고문하면 됩니다. 고문시키면은 나옵니다. 20달러짜리 그러면 그 제미나이가 2000달러짜리 제미나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나노 바나나 가지고 뭐 사진 한 장 집어넣고 3컵 바나나로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는 뭐 흔하지, 뭐 신기하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액션 피규어.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제 사진 올려놓고 피규어로 만들어 달라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건 뭐 그냥 재미없을 때, 심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시간 혼자서 잘 놀아요. 뭐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20달러짜리고 그냥 뿌리를 뽑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게임도 만들어줘요. 제가 또 워낙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도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해주면 합니다. 여기 진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뱀서라고 하죠. 이런 게임이 이렇게 2D 스타일로 돼서 이렇게 픽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게 애가 어떤 걸 하냐면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게임 종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알아놨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이런 게임이야, 어떤 게임이야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학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이렇게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넣어주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금방 만들어줘요. 게임 옛날에 되게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게임도 벽돌 깨기 같은 거 여러분들 하고 싶잖아요? 만들어요, 직접. 벽돌 깨기 만들어줘! 그러면 잘 만듭니다. 그리고 테트리스 게임? 아이고,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재미나이한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러니 20달러 아낄 거예요, 여러분들. 200달러, 2000달러라도 해야지. 자, 그 다음 아까 만든 거, 벽돌 깨기 게임.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줘. 배경은 우주, 공은 해성 모양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엄청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많이 하는 게, 동적 뷰나 비주얼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아마 무료도 있을 것 같은데, 무료도 있나요? 네, 무료도 동적 뷰가 있네. 여기 무료 사이트거든요. 무료 계정인데. 여기에 뭐였냐면 랩스라고 참고로 더 있는 거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테스트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동적 뷰라고 돼 있고요. 어떤 분은 레이아웃 뷰라고 돼 있을 거예요. 레이아웃.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엄청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동적 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텍스트가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독사해서 얘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요거를 캔버스가 아니고 동적 뷰를 놓고 장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 아니 어떤 앱이 있어. 아니면 어떤 그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런 거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으세요. 텍스트만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 제미나이 3 프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이게 어디냐? 요건데 이거 보시면 이게 만든 거예요. 동적 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 성능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 딥싱크 코딩을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분야별 활용 분야 교육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주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마케팅 하는 거 이렇게 한다. 지금 여기 제가 만든 이 PDF를 넣었더니 지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컨텐츠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프롬프트,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되냐. 나쁜 프롬프트 예시, 좋은 프롬프트 예시까지 해서 직접 어떤 내용을 쓰면은 이가 프롬프트도 만들어주는 이런 시뮬레이션도 해줍니다. 자, 이거 에이전트까지도 만들어준 거예요. 저 이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요거 나온 걸 가지고 PDF 제가 만든 걸 가지고 넣어줬더니 지가 알아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랩스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이 헤비 유저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동적 뷰가 아니라 아까 말한 비주얼 레이아웃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다를 수가 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십시오. 비주얼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가시화하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이네. 아따.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거 놀랬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뭐 개발자분 같은 경우에 코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제미나이에다 넣고 뭐라고 하냐면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바꿔줘라고 해보세요. 옛날 문서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옛날 자료야 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다 넣고 자, 이 문서는 오래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랬죠. 프롬프트에 정말 사람한테 시키듯이 자세하게 그 프롬프트를 써줄수록 얘는 잘 알아듣고 더 좋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만들었던 무슨 시장 자료야. 이거를 지금 트렌드에 맞게 네가 조사해서 다시 변경해 줘. 아니면 코딩 같은 경우도 이거 옛날에 만든 내가 예를 들어서 C 플러스로 만든 코드인데 이거를 파이썬으로 바꿔줘 하면은 그런 것들을 즉시 또 만들어 줍니다. 엄청나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일기 옛날에 써놓은 거 있으면 일기 껴적껴적 했던 것들도 내가 이때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네가 추측을 해줘 라고 하면 또 어떠고 하면서 진짜 사람처럼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 읽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빼고는 거의 한 8시간, 5시간은 모든 걸 다 이 제미나이한테, 물론 제미나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AI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제미나이가 이 정도로 실력이 좋다. 여기다가 이제 노트북 LM까지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냥 다른 AI 툴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뭐냐? 곧 죽어도 결국은 또 이거예요. 상상력의 문제야.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있고, 이거 해야 되는데? AI한테 먼저 시켜보세요. 챗GPT가 됐든, 챗GPT 근데 요즘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어쨌든 이 제미나이 $20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걸 그냥 얘한테 얘기하세요. 프롬프트로. 다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래서 오늘 어떠셨나요? $20짜리 그 위로 모델 바로 해야겠죠? 하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시면 $20가 아니라 $2,000의 값어치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들어준 거 뭐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거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책에도 더 자세하게 쓰겠지만 아니면 다른 또 영상 만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요거 2탄으로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제미나이 프로가 아니라 또 노트북 LM 끝까지 가보자. 아니면 그록 있죠. 일론 머스크 그록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런 것 저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봤던 경험담 이런 것들도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우리 서로 공유를 합시다. 그러면 서로 AI 이쪽 생태계가 또 활성화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아쉽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은 뭐 1시간짜리 아니면 제가 이제 구독자 수도 좀 많이 돼서 아마 뭐 생방송을 하든지 그럴 때 아마 구독자분들과 생중계하면은 생방송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올 것 같아서 그것도 기획 준비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끝까지 가보자 1탄.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